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고 재채기와 콧물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이 참 불편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을 오래 쓰는 것도 부담이 되다 보니 약초나 추출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 삼백초 추출물에 대해 실제로 어디까지 검증됐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백초는 한자로 어성초라고도 불리며 학명은 하우투이니아 코르다타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식물로 전통적으로는 코와 목, 기관지에 염증이 있을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사용 경험만으로 효능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삼백초가 비염과 관련해 어떤 연구가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히스타민과 염증 물질이 분비되는 질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점막이 붓고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이 반복됩니다. 삼백초 추출물은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주로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에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2013년 저널 오브 에스노파머콜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삼백초 추출물이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된 염증 물질인 IL4, IL5,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 대상 대규모 임상시험은 아니지만 면역 과민 반응을 완화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기초 연구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2015년 파이토메디슨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서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재채기 횟수와 콧물 분비가 줄어들고 코점막의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이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염 증상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삼백초의 또 다른 특징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삼백초에는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계열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프런티즈 인 파머칼러지에 정리된 리뷰 논문에서는 삼백초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면역 과민 반응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은 간접적으로 비염 증상 관리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삼백초 추출물에 대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백초는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실험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둘째, 동물 실험 수준에서는 재채기, 콧물, 점막 염증과 관련된 반응이 완화되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을 통해 면역 반응을 과도하지 않게 조절하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백초 추출물은 비염을 치료한다고 인정된 의약품이 아닙니다. 대규모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에는 개인차가 클 수 있고 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항상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삼백초는 성질이 차가운 편으로 알려져 있어 평소 속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방과 현대보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또 드물지만 삼백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보고돼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불편감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2018년 국내 약용식물 안전성 리뷰 논문에서도 삼백초를 포함한 일부 약초는 체질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양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고용량 추출물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추출물 형태로 섭취할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와 수유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항히스타민제나 면역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00초 추출물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대 연구에서도 항염증, 항산화, 면역 조절과 관련된 작용이 실험 수준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환경 관리와 기본 치료입니다. 300초와 같은 추출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선택지로 생각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